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투바디 콜리전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M1이라는 입자가 정지해 있는 M2라는 입자를 향해서 M2죠. 이렇게 이제 진입을 합니다. 이렇게 초기에 V1i라는 속력으로 이제 정확하게 M1을 때리는 건 아니겠죠. M1에서 약간 이제 벗어납니다. 지금 그림상으로서는 정확하게 때린 것처럼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M1하고 M2 사이 거리가 엄청 멀고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은 요 이제 M1이 이 지금 향하는 M2를 향한다기보다 M2 약간 위쪽을 향하는 거죠.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임팩트 파라미터 S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림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여기 이제 초기에 이 M1이 진행하는 이제 방향이죠. 여기 V1i가 여기 있었다면은 나중에는 쭉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딘가를 향하게 됩니다. 여기 V1 파이널이에요. 요거는 이니셜 팩터죠. 그 다음 요거를 이렇게 연장하면은 여기 초기에 V1i가 향하는 이 방향하고 말기에 V1f가 향하는 방향, 물론 지금 요거는 i하고 f가 들어가는 거는 완전히 이제 시간이 엄청 지났을 때가 V1 파이널이고 아주 초기가 V1 이니셜이죠. 그러니까 힘이 이제 거의 0인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요 점을 지난 시간 소개했습니다만은 가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하면은 초기에는 M2가 0이었기 때문에 M2에 의한 가운동량은 0인데 만약 점을 요 점을 잡아주면 제가 지금 찍은 요 점을 갖다가 가군동량의 기준으로 잡아주면 기준점으로 잡아주면은 V1i에 대한 가군동량도 0이죠. 그래서 초기에 두 개의 가군동량이 0입니다. 말기에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이제 M1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원래 여기 있었는데 M1에 의한 속도에 의한 가운동량도 0이죠. 그 초기에는 두 개 다 합친 게 0이었는데 말기에는 M1에 의한 가운동량이 0이니까 M2에 의한 것도 0 돼야 되겠죠. 그래서 M2도 아마 이렇게 이제 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V2 파이널이죠. V2 이니셜은 0이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M2가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M2의 초기 값은 어디냐? 이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점은 초기 값이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Q란 특별한 점이에요. 요 점을 어떻게 찍었느냐? 초기에 M1의 속도 V1i하고 말기에 M1의 속도 V1f 요 두 벡터의 방향이 만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각도 요걸 우리가 세타 1이라 그랬고 요 각도를 세타 2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게 이제 V1i는 주어졌다고 봐야죠. 요거는 이제 주어지고 방향은 이제 x축 방향이라고 봅시다. 요거를 x축 방향. 그래서 x축 방향으로 V1i 이제 크기도 알고 방향은 x축이고 주어졌는데 근데 이제 V2f하고 V1f하고 V2f는 모르죠. 요거는 뭔지 모르고 세타 1, 세타 2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기를 말이죠. M1하고 M2가 있는 요 평면, 지금 제가 그린 요 평면, X축이 있고 이제 수직축이 Y축쯤 되겠죠. 그 평면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요 V1F의 크기하고 요거면은 V1F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절대치를 써줘야 되죠. 크기도 모르고 방향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4개가 미지수였죠. 근데 이제 우리 보존 법칙이 있죠. 보존 법칙이 뭡니까? P1i 더하기 P2i는 P1f 더하기 P2f다라는 운동량 보존 법칙. 여기 사실은 이제 2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식이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식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운동량이고요. 그 다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이게 이제 시간이 아주 초기나 아주 말기이기 때문에 이 포텐셜 에너지는 0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이네틱 에너지만 이제 써주면 되죠. T1I 더하기 T2I는 T1F 더하기 T2F다 해가지고 여기 식이 하나입니다. 요거는 0이고 요것도 0이죠. 왜냐하면은 이니셜 상태에서 M2는 정지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갖다가 XY 성분으로 보면은 P1I 이꼬르 P1F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P2F 코사인 세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 Y 성분은 0 이꼬르 P1F 사인 세타 1 빼기 P2F 사인 세타 2다. 요 이제 요런 식이 두 개 나오죠. 여기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요저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부터는 2m1분의 p1i 제곱 t2i는 0이니까 이꼬르 2m1분의 p1f 제곱 더하기 2m2분의 p2f 제곱이다는 여기 이제 세 번째 식이죠. 요 세 개 식으로부터 우리가 만약 요 네 개 중에 세타원이 주어진다면, 그래서 세타원 추가로 주어진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충돌 후에 사실은 세타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그 중에 특별한 세타원이라는 각도로 주어질 때 그때 나머지 값들은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P1 파이널하고, 참고로 V1 파이널의 크기가 P1 파이널 크기를 M1으로 나눈 거니까 V 대신에 P를 쓴 거죠. 그 다음에 P2 파이널 그리고 세타 2 요 세 개, 이것도 주어짐. 이것도 풀 수 있다 써야죠. 풀 수 있음 하는 걸 지난번에 했고요. 요거 이제 그 중에서 P1I 분의 P1F가 뭐냐 하는 걸 지난번에 이제 찾았습니다. 방법은요, 1, 2식에서 세타 2를 소거하고 요 찾았습니다. 지난번 바로 요 강의 바로 전 강의죠. 시간에 찾았습니다. 그걸 오늘 분석하려는 거죠. 그 과정을 잠시 설명드리면 1, 2로부터 세타 2를 소구하고,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느냐 하면은 P1F와 P2F와 세타 2는 소구됐죠. 여기에 만족하는 식이 나오죠. 여기서 요 식하고 3, 요 식과 3을 이용해 가지고 P2F를 소구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식이 P1F가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근데 2차 방정식이니까 건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죠. P1i는 뭐 주어진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B를 봤더니 답이 뭐가 나왔느냐? 자, 여기 지난 시간에 요 값을 찾았습니다. 자, 이 값이 뭐였냐 하면은 요런 값이 나왔습니다. M1 코사인 세타 1 오버 M1 더하기 M2 괄호로 묶읍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방금 쓴 요 M1 코사인 세타 1 오버 M1 플러스 M2 요것의 제곱 더하기 M2 마이너스 M1 오버 M1 플러스 M2. 요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찾은 거예요.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세타1이 주어진다 그랬죠. 주어진 세타1 여기 주어지면 그에 해당하는, 지금 이건 세타1은 랩 값입니다. 랩에서의 이제 데이터예요. 랩 좌표입니다. 말하자면 좌표기에 거기서 입사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V1 파이널하고 V2 파이널이 주어질 때 요 각도가 세타 1이고 요 각도가 세타 2죠. 그 세타 여기 M1이 위로 올라가고 M2는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그렸습니다. 여기 이제 V1i로 이제 입사되는 거고요. 자, 세타 1이 주어질 때
그때 이제 말하자면은 V1 F의 값이 이제 요 네모로부터 우리가 풀 수 있는데 이 값이 두 개란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두 개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요 결과를 두고요. 이제 단순한 수학적인 식이기 때문에 약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첫 번째는 말이죠. 첫 번째 케이스는 만약에 M1이 입사되는 입자의 질량이죠. 이게 M2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M1이 M2보다 크다면은 요 지금 근의 공식에 등장하는 요 식에서 요 부분이 네거티브가 되죠. M2 빼기 M1인데 M1이 M2보다 크니까. 그래서 네거티브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요 가마 보시면 요 앞에 요 값하고 요거는 제곱이 이제 있어가지고 루트가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요 두 번째 요 부분이 0이라면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똑같은 항이죠. 근데 이게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루트 안이 작아지죠. 루트 안이 작아지기 때문에 앞에 요 값에다가 요 두 번째 값을 빼더라도 여전히 양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값이 두 개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해가 두 개다. 그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모두 해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해가 주어진다. 주어진 각도에 해당하는 V1 F의 값이 두 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른 머릿속으로는 이제 이게 쉽게 해석이 안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 나중에 또 이해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막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요 값이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요 앞에 값이 요 뒤에 값보다도 절대값이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안이 네거티브가 되죠. 그러면 이 해가 존재 안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런 특별한 경우에는 즉 입사되는 입자의 질량이 타겟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요 산란되는 각도에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루트 안에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M1 코사인 세타 1 오버 M1 더하기 M2 요거 제곱이 요 뒤에 요거 이제 음수 아닙니까? 음수를 갖다가 요렇게 M1을 먼저 써주면은 이제 양수가 되죠. 요거 요 값하고 두 개 비교했을 때 이게 요래돼야 되겠죠. 이게 요래돼야만이 이 근이 의미가 있고 실질적인 이제 우리가 찾는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세타월이 만족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강화 보시면은 이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m1 제곱 오버 요걸 넘기면은 코사인 세타 1의 제곱 값이 m1 마이너스 m2 오버 m1 더하기 m2에다가 요거 이제 앞에 개수를 갖다가 역수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m1 더하기 m2의 제곱 오버 m1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요게 하나가 없어지죠. 없어지고 이 우변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m1 제곱분의 m1 빼기 m2 곱하기 m1 더하기 m2니까 m1 제곱 빼기 m2 제곱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사인 세타 1의 제곱이 1 빼기 m1 제곱분의 m2 제곱 이런 관계식이 성립되죠. 요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 1하고 똑같죠. 그래서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 1이 1 빼기 m2 제곱 오버 m1 제곱이다. 이런 얘기는 요 1 상쇄시켜 버리고 마이너스를 곱해줘 버리면은 어떤 식이 나옵니까? 사인 세타 1의 제곱은 방향이 반대가 되죠. m2 오버 m1의 제곱이다. 참고로 m2가 m1보다도 작죠. m1이 m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1보다 작은 값이죠. 1보다 작은 값이에요. 물론 양수고요. 제곱이었으니까. 물론 이제 질량이니까 다 양수죠. 따라서 세타 1의 맥시멈이 나오죠.
맥시멈은 바로 뭐가 됩니까? arcsin m2 over m1이다. 다시 말하면은 즉 sin 세타 1의 맥시멈은 m2 over m1이다. 그 요렇게 해가지고 세타 1의 맥시멈이 주어집니다. sin 값을 취해가지고 그 b가 m1분의 m2 되는 그 각도까지만 이게 이제 해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거를 이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나중에 또 나오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M1이 아주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M2보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이 값이 아주 작아지죠. 분모가 자꾸 커지니까. 그러면 이 세타 각도는 아주 작아지겠죠. 이때는 세타 1의 각도는 아주 작은 값이 된다. 최대값이 요건데 요 최대값 자체가 1보다 아주 작으니까 그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만 이제 세타 1 값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묵직한 입자가 M2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직진하게 되면은 그 충돌해가지고 나오는 산란각은 실험실에서 각도는 아주 묵직할 경우에는 아주 작은 각도로 이제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때 그 V1 파이널의 값은 이제 2개다라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면 되겠죠. 참고로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쭉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여기 M1이 있고 M2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각도는 세타 1으로 주어지는데 이게 충돌이 말이죠. 영어로 하면 글랜싱 콜리전. 그 두 개의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P1F의 값이 두 개라 그랬는데 둘 중에 큰 값이 있고 작은 값이 있죠. 큰 값은요. 원래 그거를 거의 유지하면서 가는 거니까 이거는 아주 살짝 이제 충돌하는 게 소위 말하는 글란싱 콜리전. 글란싱 콜리전. 즉 빗게 가는 그런 충돌이고요. 작은 값은 거의 헤드온 콜리전입니다. 거의 almost 헤드온 콜리전이다. 그 정도로만 설명을 붙이겠습니다. 요 이제 확실한 거는 다음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는 큰 값이고 마이너스는 작은 값이 되죠. 그래서 큰 값은 참고로 지금 요 두 입자 사이의 힘은 아직 이용 안 했기 때문에 힘이 뭐가 됐건 상관없이 이런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고요. 자, 참고로 여기서 하나 더 분석해 봅시다. 만약에 세타 1이 이제 0도 가능하죠. 세타 1이 0이면 어떻게 되느냐? 주어진다 그랬는데 지금 맥시멈이 이제 주어져 있죠. 이렇게 요 맥시멈 안에서 이제 세타 1을 답을 써야 되는데 0도 가능하죠. 0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공식을 보시면은 참고로 세타 1이 0이면은 코사인 세타 1은 1이 돼 버리죠. 그래서 요 근의 공식에서 P1F over P1I의 값을 보면은 여기 식이 나와 있죠. 요 식인데 요 코사인 세타 1이 1이 돼 버리니까 요 식이 뭐가 됩니까? 요 경우에는 앞에 거는 M1 over M1 더하기 M2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거 제곱이죠. M1 제곱 over M1 더하기 M2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빼기로 할까요? 빼기로 해도 되고 더하기로 해도 상관없죠. 더하기로 합시다. M2 빼기 M1 over M1 더하기 M2 이렇게 주어지죠. 자, 요거를 한번 쭉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M1 M2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분을 합시다. M1 더하기 M2의 제곱으로 통분하면 앞에 건 M1 제곱이 되고 뒤에 거는
m2 빼기 m1에 m2 더하기 m1 해주면 m2 제곱 빼기 m1 제곱 되죠. 여기 없어져 버리죠. 결과적으로 m1 오버 m1 더하기 m2 플러스 마이너스 m1 오버 m2 분의 m2 루트가 없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요거 계산하면은 m1 더하기 m2 분의 더하기 써주면 m1 더하기 m2가 되가 1이 되고요. 또는 m1 더하기 m2 분의 m1 빼기 m2가 되죠. m1 빼기 m2. 요 가능성이 두 개가 있는데 앞에 거는 1이죠. 1 또는 저 뒤에 거 이렇게 됩니다. 저 1이 되는 거는 뭐냐? 이건 뭐 금세 우리가 알 수 있죠. P1i하고 P1f가 똑같은 얘기죠. 이게 P1i하고 P1i 이꼬르 P1f고요. 그 다음 세타 1이 0이죠. 이딴 얘기는 노 콜리전이라는 얘기죠. 그냥 슝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임피트 파라메터가 좀 제법 커가지고 그냥 쑥 바로 지나가는 그런 경우에 충돌 없이 지나가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타원이 0에 해당되는 두 번째 케이스 여기 P1F, P1I가 M1 더하기 M2분의 M1 빼기 M2가 되는 요 경우 여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에 1에 해당되는 게 요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죠. 이렇게 씁시다. 똔똔.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P2F는 뭐가 되느냐? 이거는 요 식이 하나 더 있죠. 우리한테 주어진 식이 요 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요 식. 식 3이죠. 그러니까 요 세 번째 식. 요 식에다가 이제 요 P1i로 나눠줘 버리고 2자는 곱해버리고요. 2는 없애버리고. 그래서 요 이제 3번식을 보면은 앞에 3번식을 보면은 P2F 제곱 over 2M2 이꼬르 P1I 제곱 over 2M1 빼기 P1 파이널 제곱 over 2M1 이렇게 되죠. 있잖아요. 없애버립시다. 자, 여기다가 요거 P1I로 나눠주면은 P2F over P1I의 제곱 이꼬르 M2가 들어가죠. M1분의 M2로 써주고요. 앞에 건 1이 되고 빼기 P1I over P1F의 제곱 이렇게 식이 바뀌죠. P1I 제곱으로 일률적으로 나눠주고 M2를 또 곱해줬죠. 자, 근데 이제 요걸 대입을 해봅시다. 요거를 대입하면은 요거 이꼬르 M2 over M1에 1 빼기 M1 더하기 M2 분의 M1 빼기 M2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쭉 계산을 해주게 되면 M1 더하기 M2의 제곱 분의 M1 더하기 M2 제곱 빼기 M1 빼기 M2 제곱이죠. 그러면 M1 제곱 M2 제곱은 없어지고 2M1 M2 요게 이제 마이너스 있어가지고 더하기 2M1 M2 이렇게 되죠. 계산은 뭐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M2 over M1에 M1 플러스 M2의 제곱분의 4배 M1 M2가 됩니다. M1은 없어지고요. 결과적으로 M1 플러스 M2분의 뭐가 됩니까? 4배 M2 제곱이 되죠. 이것도 제곱 써주고요. 따라서 P2F over P1i는 F죠. 이건 다 양수니까 2배 M2 over M1 더하기 M2가 된다. 그래서 P2F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각도 세타 2는 어떻게 되느냐? 세타 1이 0일 때, 자, 이 식은 요거를 푸는 식은 바로 요 식이죠. 자, 이 식을 보면 됩니다. 요 식. 요 두 번째 식. 요 식에 세타 1이 0이니까 요 앞에 거 요게 0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이것도 두 번째 항도 0이 돼야 되겠죠. P2F는 0이 아니니까 sin 세타 2도 0이다. 따라서 세타 2도 0이다 하는 식이 나옵니다. 식 1호부터. 그래서 이것도 0이다. 세타 2도 0이다. 이게 이제 식 1호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충돌이 헤드온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기초 물리학에서도 이제 바로 정면 충돌하는 건 쉽게 풀리죠. 그래서 M1이 이렇게 V1I로 가가지고 충돌 전이죠. M2는 전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헤드온 충돌되고 M1은 V1 파이널로 가고 M2 여기는 M1이고 M2는 V2 파이널로 갈 때 그때 이제 값이 방금 찾은 이제 좀 P로 썼는데 이거 결국 V로 바꿀 수 있죠. 그렇게 답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아까는 M1이 M2보다 큰 걸 했는데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경우 M1이 M2이면은 이 건의 공식 보시면은 말이죠. 자, 이 건의 공식이 여기 나와 있죠. 요 식인데 M1하고 M2가 같으면은 여기 요 개수가 2분의 1이 돼 버리죠. 요것도 2분의 1이 되고 요거는 없어지죠. 그래서 2분의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코사인 세타 1의 절대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P1F over P1I 요 값이 2분의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코사인 세타 1의 제곱 마이너스 0이니까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답이 2분의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코사인 세타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코사인 세타 1이 돼 버리죠. 또는 빼기 하면 0 되죠. 그죠?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M1하고 M2가 같을 때는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요 각각에 해당되는 P2F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P2F over P1I가 뭐가 되느냐를 찾기 위해 가지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되죠. 공식이 2M1분의 P1I 제곱 이꼬르 2M1분의 P1 파이널 제곱 더하기 2M2분의 P2 파이널 제곱이죠. 요 앞에 식 3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매스가 똑같으니까 요 다 이제 분모는 다 없어지고요. P1i로 나눠주면은 1 이꼬르 P1i분의 P1f의 제곱 더하기 P1i분의 P2f의 제곱 이렇게 되죠. 다 제곱 써줘야죠. 자, 근데 요 값이 말이죠. 0 코사인 세타 1 또는 0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두 개 더해가 1이 되려 그러면은 요 값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요 항이 1이 되려면은 코사인 세타 1의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이죠. 참고로 요거 제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사인 제곱을 씁시다. 요 사인 세타 1 제곱 되든지 또는 1이 되든지 둘 중 하나죠. 그죠? 이 앞에 게 코사인 제곱 세타 1일 때는 요 뒤에 게 사인 제곱 세타 1이 돼야 되고 앞에 게 0이면은 뒤에 건 1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P2F over P1I를 이제 요런 계산을 통해서 요 답을 달면은
제곱이니까 sin 세타 1 또는 1이다 이렇게 나오죠. 두 가지 가능성이 나옵니다. 자, 뒤에 나오는 요 세트는 바로 헤드온 콜리전이죠. 요 부분은 헤드온 콜리전 해당된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M1이 M2를 향해서 탁 가가지고 여기 이제 촉이죠. 여기 V1I고요. 요거는 정지죠.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요 M2 자리에 M1이 정지하고 이게 V1 파이널이 0이죠. V1 파이널이 0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 M2의 질량이 똑같습니다. 요게 이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M2가 바로 V2 파이널인데 이게 V1 이니셜하고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그 1이 되는 거죠. 매스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세트는 헤드온 콜리전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M1이 M2인 경우에 해당되는 앞에 해당되는 요거를 가만 보시면요. 여기 사실은 P에 대한 변화, V에 대한 변화 똑같습니다. 질량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 식을 쓰면은 V1F도 이렇게 V1F의 V1I 요거를 없애버리고 요거는 코사인 세타 1이고 그 다음에 V2F over V1I 요거는 사인 세타 1이죠. 그래서 V1F는 V1I의 코사인 세타 1이고 V2 파이널은 V1I의 사인 세타 1이다. 요런 이제 기하학적인 배치가 나옵니다. M1하고 M2가 똑같을 때 이런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뭘 의미하느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V1 이니셜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쭉 가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V1 파이널이 되고 그다음 V2 파이널은 이 밑으로 내려가죠. 크기는 V2 파이널로 주어지고요. 자, 요 각도가 이제 세타 1인데 어떤 기하학적인 모양이 나오느냐 하면은 요 V1I를 요대로 쑥 가져와서 그리면은 여기 V1I죠. 근데 여기에 요렇게 연결하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요게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V2F는 V1I의 사인 세타 1이고 그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림으로 확대하면 여기 V1I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직각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죠. 요게 V1 파이널이고 요게 V2 파이널인데 요 각도가 세타 1이고 요 각도가 세타 2였는데 세타 2는 아직 찾지는 않았지만 벌써 여기서 힌트가 나오죠. 근데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똑같은 얘기죠. 이게 직각사각형에 V1I가 대각선이 되고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하나가 V1F가 나머지 하나는 V2F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타 2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1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요 이제 우리 식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이게 P1F의 사인 세타 1은 P2F의 사인 세타 2하고 똑같아. 이런 공식이 있었죠. 자, 근데 이건 질량으로 나눠주면은 V1F의 사인 세타 1 이꼬르 V2F의 사인 세타 2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이 대입을 해봅시다. 요거 두 개를 대입을 하면은 좌변은 V1I의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1이고요. 우변은 V2F에다가 대입하면 V1I의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요게 두 개 똑같다는 얘기인데 이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V1I를 약분하고
사인을 약분하면은 코사인 세타 1이 사인 세타 2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뭘 뜻하겠습니까? 요 세타 1하고 세타 2 두 개는 두 개 합치면 2분의 파이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2분의 파이다는 요 식이나 요 식이나 같은 식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M1, M2가 같은 경우에 결론이죠. 참고로 요 지식은요. 그래서 이제 M1하고 M2가 똑같죠. M1이 M2를 향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빗겨날 때 이제 이게 당구장에서 아주 편리한 말하자면 이제 유익한 정보죠. 이렇게 빗겨날 때 M1이 M2로부터 빗겨나는 각도가 세타면은 M2가 여기 이제 M1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M2는 이렇게 가는데 요 각도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다라는 요 정보는 당구 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익한 정보죠. 그래서 M1이 진행하는 방향과 M2가 진행하는 방향은 90도를 이룬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 결과로부터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끝으로 이제 M1이 M2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M1이 M2보다 작은 경우 여기 이제 세 번째 해당되죠. 자, 이 경우에는 공식이 말이죠. P1 final over P1 initially M1 코사인 세타 1 over M1 플러스 M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자 똑같은 거 제곱을 했죠. over M1 플러스 M2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M1 빼기 M2였습니까? 잠깐만요. M2 빼기 M1이네요. M2 마이너스 M1 플러스 M2죠. 여기 이제 우리가 찾은 공식인데 이제 여기 M1이 M2보다 작으면은 요 뒤에 게 이제 양수가 되죠. 자,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요 루트 요 값이 말이죠. 요 앞에 게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제곱이 돼가지고. 근데 뒤에 추가로 양수를 대주면은 요 뒤에 두 번째 항이 더 크게 되죠. 그러면 이 값이 지금 이거는 양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양수거든요. 절대치를 지금 좌변에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오른쪽이 음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마이너스는 제외됩니다. unphysical한 솔루션이죠, 이거는. 그래서 요 이제 결과는 뭐가 되느냐? P1F over P1I는 M1 코사인 세타 1 over M1 플러스 M2 플러스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M1 코사인 세타 1 M1 플러스 M2의 제곱 플러스 M2 마이너스 M1 over M1 플러스 M2다. 이런 값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양수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루트 안이 네거티브 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세타 1의 가능성은 0부터 파이까지 다 가능합니다. 모두 가능하다. 파이보다 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직선에서 여기 이제 V1I 방향이고요. 그다음 V1 파이널 방향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요 각도가 세타인데 세타 1인데 이게 파이보다 넘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 이제 대칭성 요 축에 대한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0부터 파이까지만 이제 가능한 거죠. 이게 사실은 모든 가능성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분석이 이 정도로 되고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룬 거는 오로지 랩 시스템에서만 다뤘죠. 랩 좌표계에서만 분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COM 좌표계에서 분석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COM 좌표계를 다루면은 또 나름대로 또 다른 이제 솔루션이 나오는데 물론 두 개 다 결부가 됩니다. 그리고 보면 알지만은 훨씬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COM 좌표계의 특징을 잘 이해하려면은 요 투바디 콜리전을 갖다가 랩에서 한번 다루보고 그 다음에 COM 좌표계 질량 중심을 고정시킨 좌표계
그 좌표계에서는 충돌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충돌 전후를 갖다가 이니셜하고 파이널을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해석이 또 깔끔하게 해석이 된다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